미국의 식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인들이 미국에 있는데 계란값 때문에 난리라고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 유학할 때 제일 싼 게 계란이었고 만만한 게 옥수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식탁 물가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53%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53% 올랐고 한 개에 1,200원 가량. 한 알입니다. 한 알에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데요.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됐을 때에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부터 계란들을 수입하고 했었는데 미국도 그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바이든 탓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번인 집권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물가가 올라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이 통제 불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바이든 전임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런 겉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두 달 내에 거의 1억 개 가까이의 어떤 계란을 수입해야 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란 한 푼 줍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미국 식탁 물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한테도 계란 수출해달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배에 실어 갈 수도 없고 달걀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도 그렇습니다. 깝깝할 것 같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했을 때 한참 오다가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거기에서 뿅아리가 나온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에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예고대로 4월부터 수입 농산물에도 이 관세가 붙으면 미국 식탁 물가 정말 계란값 때문에 계란도 못 먹는 사태에서 그야말로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어딥니까? 서로 접경지대 아닙니까? 미국에서 많은 어떤 농산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미국 식탁의 상당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학 때 멕시코산 야채 많이 드셨죠?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실질적으로 여러 우리나라 마트 같은 데 가도 절반 이상은 멕시코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38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식탁 물가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 소비된 아보카도 약간 말캉말캉하면서 어떻게 보면 식물성 버터라고 하는 그런 거에 90%, 10개 중에 9개가 멕시코산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외에도 토마토, 오이, 피망, 망고 우리가 평소 미국에서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어떤 채소와 과일이 이 멕시코로 온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빼면 샐러드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샐러드 같이 먹으니까 샐러드를 김치처럼 먹으니까 우리나라 김치가 식탁에서 2배 올랐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리 나죠. 네네. 정권 왔다 갔다 합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공포 정치를 하던 그 유명한 사람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계기 우유값 때문이었습니다. 계란값이 잡히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 검찰까지 동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가서 눈을 긴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인데 전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계란값 급등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검찰을 통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라는 후문인 것 같고요. 매점 매석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미리 매점 매석해 놓는데 공정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 국내 최대 달걀 생산업체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계란 업체가 이익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어떤 식탁에 어떤 부담을 주면서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서로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조절을 하고 또 담합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성격에 만약 매점 매석 업자 나오면 아주 엄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You are fired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감옥 보낼 겁니다. 네네. 네.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은 아침마다 꼭 계란을 2개씩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날짜를요. 한국군은 밥그릇수로 셉니다. 그런데 미군은 곱하기 2 달걀수로 세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최 대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몇 년간 유학하셨는데 계란과 미국인 얼마나 밀접하죠? 빠질 수가 없죠. 우리는 뭐 계란 프라이라고 하지만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써니 사이드업, 왜 노랑자를 위려 한다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섞었던 에그 스크램블 하듯이 그 계란 요리 자체도 이름 자체가 많은 만큼 한 5-6개 돼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만큼 계란이 이 일상에 굉장히 그 밀접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년에 몇 개다라고 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계란 소비국으로서 연간 1인당 287개. 그러니까 거의 계란 매일 안 먹는다. 먹는 날이 별로 한 60일 남짓.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주말 빼고 주중에는 거의 아침에 하나씩 먹는다. 이렇게 그렇네요.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정도로 거의 생활 필수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되고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농림부 장관이 뒷마당에 닭 키우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여론에 아주 문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심 말한 건데 네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그렇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뭐 시골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타운하우스에서 뒷마당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시내에 있으면서 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뉴욕은 어디서 키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런 어떤 그 장관의 말씀에 분노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 때도 우유값 잡자고 농부들 들볶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런 공포 정치를 하고 물가를 못 잡아서 결국 본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